가장 위장 상태가 좋지 않았던 조기숙 씨를 찾았다. 그녀는 일부러 많이 씹을 수 있는 멸치와 콩, 쌈, 채소 등으로 식탁을 바꿨다.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예전에 조기숙 씨는 한 끼 식사를 마치는데 보통 2, 3분이면 충분했다. 어떤 음식이든지 대강 씹고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평생 위장약을 달고 지내야 했다. 이빨이 해야 될 일을 위가 여지껏 한 것 같아요. 씹어갖고 음식을 넘겨야 되는데 꿀떡꿀떡 그냥 넘기니까 주위에서 제 밥 먹는 소리를 꿀떡꿀떡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제가 빨리 먹었거든요. 2주간 5가지의 식사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조기숙 씨. 그녀는 식사 속도를 늦추기 위해 매끼 쌈을 싸먹는 습관을 들였다. 음식을 씹는 동안 수저를 내려놓는 것도 이젠 익숙해졌다. 하지만 길들여진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제 평소대로 못하니까 밥맛이 첫째 없고 한 5일쯤 지나니까 이제 꼭꼭 씹고 하니까 밥에서 단물도 나와가지고 밥이 달고 그다음에 뭐 나물이나 이런 음식을 꼭꼭 씹으니까 본래 제 맛을 제가 느낄 수 있고 그런데 한 5일쯤 지나니까 이제 그게 서서히 습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지금은 오히려 급하게 먹을 수가 없고 천천히 먹는 게 이제 조금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끼 식사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사이. 이전에 비해 10배나 길어졌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에는 미세한 변화들도 나타났다.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윗배가 부르다거든요. 제가 밑에 오히려 아랫배는 별로 없는데 이 내장 쪽에 윗배 여기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첫째 이제 꼭꼭 씹으니까 제가 변비가 심했는데 자 하루 한 번씩 꼭꼭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하는 그게 확실히 좋은 걸 제가 느낍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천한 지 3주 뒤 4명의 지원자가 다시 모였다. 그리고 3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통해 건강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지원자 스스로가 느낀 몸의 변화도 컸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푹 쉬하고 해갖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안하고요. 또 제가 소화제를 거의 장복하고 있는 입장인데 소화제를 거의 안 먹게 됐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요. 확실히 속이 편안하고 1차적으로 피로감이 덜해요. 3주 전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이란성 위염 증상이 있었던 한창순 씨. 이번 검사에서는 식도와 위에 나타났던 염증 자국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더욱 확연했다. 지난번에 식도에 보였었던 그런 미란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식도 소변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돼 있고, 그리고 지난 한 3주 전에 보였던 미란성 위염도 많이 호전이 돼 있습니다. 출혈 반점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많이 씹으셨었어요. 상태가 호전된 것은 한창순 씨뿐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4명 모두 식도와 위의 염증이 감소되거나 정상에 가까워져 있었다.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창순 씨와 정경수 씨의 경우 식도와 위의 염증뿐 아니라 높았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현저히 떨어졌다. 할 때 설마 3주 갖고 무슨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10% 정도나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90% 정도 개선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 씹는 게 그만한 효과를 내는구나. 그런 게 참 신기해요. 저희 내과 교과서에 보면은 위식도 이미지라는 약물 치료로 보통 한 달 내지 2달을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과서에도 이런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약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과연 3주 만에 좋아질 것이라고는 크게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3주간 소식하고 또 다작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이런 위나
위식도의 생리 기능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든 것도 참가자들에게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다. 천천히 먹으니까 밥 양이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고. 예전에는 그냥 배가 너무 고프면 폭식을 해갖고 무조건 많이 먹어서 그 욕구를 충족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꼭꼭 씹어서 오래 먹으면서 하니까 양이 훨씬 줄었어요.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정말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일까? 인제의대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팀과 함께 식사 속도에 따른 음식 섭취량과 포만감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우선 10명의 여성에게 2인분에 해당하는 동일한 볶음밥을 제공하고 최대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게 했다. 단, 한 그룹은 10분 이내로 빠르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한 입에 최소 20회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먹도록 했다. 실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 빨리 먹었던 그룹은 다음날 천천히 먹었던 그룹은 빨리 먹게 해 개개인의 식사량 차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두 그룹이 모두 식사를 마친 뒤 참가자들의 섭취량과 열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식후 1시간 간격으로 총 4번에 걸쳐 포만감 조사를 실시했다. 식사 속도를 다르게 한 두 그룹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식사 속도가 빠를 경우 천천히 먹을 때보다 평균 128g이나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열량 역시 천천히 먹을 때에 비해 40%나 높았다. 하지만 포만감은 천천히 적은 약을 먹은 그룹이 빨리 먹은 그룹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음식을 빨리 먹을 경우 왜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에서 씹기라는 소화 과정을 거쳐 식도로 내려간다. 식도에서 다시 위로 옮겨진 음식물은 위산에 의해 잘게 쪼개져 소장에 흡수가 된다. 이렇게 흡수된 음식물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부름을 느끼게 한다. 이 신호가 도달하기까지 최소 20분이 걸린다. 그래서 20분 안에 빠르게 식사를 끝낸다면 포만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비만학 연구에서 음식을 먹는 속도가 빠를수록 섭취 열량이 많아지고 비만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씹지 않고 먹는 음료를 먹었을 때는 열량에 대비해서 포만감이나 만족도는 그 씹어먹는 음식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 예를 들면 이번 실험에서처럼 볶음밥을 먹더라도 더 많이 씹어서 먹게 될 경우에 그 씹는 행위 자체로서의 그 식사했다는 만족감과 포만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섭취 열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예방과 또는 비만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다작, 즉 많이 씹어먹는 습관은 저절로 식사의 양을 줄이고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식을 유도하는 셈인데요. 소식은 비만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놀라운 효과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수명과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촌인 오키나와 지역을 조사했던 미국 노화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일 평균 2,300kcal를 섭취하는 일반인에 비해서 그 2배 이상인 5,500kcal를 섭취하는 스모 선수들은 수명이 20세나 짧았습니다. 반대로 1,500kcal라는 적은 양을 섭취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6년이나 수명이 길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식의 수명 연장 효과는 각종 연구들을 통해서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